김치거리라고 불렸습니다. 도시락은 바닥에 뱉어졌고 사물함엔 쓰레기가 채워졌죠. 매일 눈물로 버티던 그 아이가 전교생 앞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미국 고등학교 전체가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미네소타의 이른 아침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김아리는 새로운 학교인 링컨 고등학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17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구의 익숙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미국 발령으로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하리는 한국에서 태권도 사단을 보유한 실력자였고 청소년 상비군 후보로까지 선발되었던 유망한 선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영어가 서툰 동양인 전학생일 뿐이었죠. 괜찮아, 하리나.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학교 정문을 통과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하리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반, 무관심 반이 섞인 그런 시선들이었죠. 몇몇 학생들이 하린의 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렸어요.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린을 소개하자 학급 전체가 조용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짧은 자기소개였지만 하린의 발음에서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른 하린은 빈자리로 향했어요. 수학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린이 문제를 풀 때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특히 테일러라는 금발 소년과 조슈아라는 덩치 큰 학생이 하린을 유독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린은 홀로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꺼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소시지 계란말이가 예쁘게 담겨 있었죠. 한국의 맛이 그리운 하린에게는 소중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와, 저게 뭐야? 테일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슈아와 함께 하린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린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한국 음식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조슈아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정말 독특하네. 우리 같이 먹어볼까? 그 말과 함께 하린의 도시락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린이 깜짝 놀라 도시락을 움켜쥐자 김치볶음밥 몇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테일러는 여전히 웃으며 괜찮아.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하린은 서둘러 도시락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수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린이 발표할 때마다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거나 서로 속삭였죠. 하린의 영어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발음에서 한국어의 억양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일부 학생들에게는 우스운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하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집에 도착한 하린은 엄마에게 학교 어땠어? 라는 질문에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서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린의 두 번째 학교 생활은 첫날보다 더욱 힘들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마자 어제 정리해둔 교과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누군가 일부러 뒤섞어 놓은 것 같았죠. 하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책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인 역사 시간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모둠 활동을 지시했어요. 4명씩 팀을 만들어서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학생들이 재빨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만드는 동안 하리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개입해서 마지못해 한 모둠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 너 어제 그 아시아 애구나. 모둠원 중 하나인 메디슨이 말했어요. 영어 괜찮아? 우리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하린의 영어 실력은 충분했지만 메디슨은 마치 하린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심지어 단어 하나하나를 과장되게 천천히 발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둠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안경을 쓴 소녀 엘라가 하린이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어제 수업에서 발표하는 거 들었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모둠원인 마이클도 맞아 하린 의견도 들어보자라며 도와주려 했죠.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하린이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메디슨은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라며 하린의 말을 자르곤 했지만 엘라와 마이클은 하린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하린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엘라가 메디슨에게 말했습니다. 독립전쟁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했잖아.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하지만 메디슨의 시큰둥한 반응에 하린은 결국 입을 다물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린은 어제와 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싸준 불고기 덮밥과 단무지를 가져왔죠.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자 고소한 불고기 냄새가 퍼졌어요. 하지만 곧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그 냄새 나는 음식 먹던 애네. 테일러가 조슈아와 함께 다가왔어요. 오늘은 또 뭘 가져온 거야?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독특한 음식들만 먹네. 우리 음식도 먹어봐. 학생들의 말에 하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한국 음식이야. 하린이 작게 말했지만 테일러는 한국에서는 다들 이런 걸 먹어? 정말 신기하다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하린은 서둘러 도시락을 덮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오후 체육 시간은 더욱 고역이었습니다. 배구를 하게 되었는데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린은 당연히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팀장들이 서로 하린을 맡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쟤 운동할 줄 알까? 아시아 애들은 공부만 잘하잖아. 이런 말들이 들렸죠.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편에서 일부러 하린을 겨냥해서 공을 3개 쳤어요. 하린이 공을 받지 못하면 역시나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 태권도로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이면 의외네라며 놀라워했어요. 그 반응이 오히려 하린을 더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몇몇 여학생들이 하린을 힐끔거리며 속삭였어요. 제 생각보다 운동신경 좋던데. 그치? 근데 왜 그렇게 조용해? 아시아 애들 특징 아냐? 내성적이고. 하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교길에 하린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테일러와 조슈아가 지나가면서 안녕, 김치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었죠. 하린은 그 별명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린은 엄마에게 오늘도 괜찮았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가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품새를 연습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린은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태권도 메달들을 꺼내봤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메달들이 지금은 무의미해 보였어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하린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리는 메달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셋째 주가 시작되면서 하린을 향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사물함을 열 때마다 하린은 긴장했어요. 어떤 날은 책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사물함 안에 누군가 쓰레기를 넣어놓기도 했죠. 하린은 매번 조용히 정리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테일러와 조슈아가 유독 하린을 괴롭히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테일러는 작년까지 학급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는데 하린이 전학 온 뒤 수학과 과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자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더욱이 하린이 조용하고 반응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 쉬운 표적으로 여겨졌어요. 조슈아는 테일러를 따라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하린이 지문을 읽을 차례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하린을 지목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이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자 뒤에서 테일러가 작은 목소리로 칭총챙하며 하린의 발음을 흉내냈어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죠. 하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그러자 더 많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지만 이미 하린의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린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몇몇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니아오나 곤니치와라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하린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나라 인사말을 쓰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린이 식당에 들어서면 테일러와 조슈아의 무리가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왜 맨날 이상한 음식만 가져와? 테일러가 친구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 음식도 있는데 말이야. 어떤 날은 하린이 지나갈 때 일부러 징글벨을 칭글벨로 바꿔 부르며 놀리기도 했죠. 사실 테일러는 하린이 조용히 참기만 하는 것을 보고 더욱 대담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대들었을 텐데 하린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것이 테일러에게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린은 점점 식당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던 하린에게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펼쳐보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린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가 건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팀 스포츠를 할 때마다 하린은 항상 마지막에 선택되었고 게임 중에는 일부러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린한테 안 넘겨줘? 엘라가 물었을 때 다른 학생들은 깜빡했어라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하린은 그것이 의도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는 더욱 가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린이 정성껏 그린 그림을 테일러가 실수로 물을 쏟아서 망쳐버린 거예요. 어머, 미안해. 정말 실수야. 테일러는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살짝 보였죠. 하린은 젖은 그림을 바라보며 속이 끓어올랐지만 괜찮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하린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태권도장에서는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였는데 지금은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엘라가 들어왔어요. 하린아, 괜찮아? 엘라는 하린의 빨간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라는 조심스럽게 요즘 너한테 심하게 구는 애들이 있는 것 같던데 선생님한테 얘기해 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러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실제로 하린은 고자질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엘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집에 돌아온 할인은 엄마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점점 대답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냥 그래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곤 했죠. 엄마는 할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섣불리 묻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할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웠고 태권도장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할인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 주 월요일 할인에게는 더욱 참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 할인이 공을 드리블하며 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조슈아가 앞을 막아서더니 일부러 몸을 부딪혔습니다. 할인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죠. 무릎과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미안해. 안 보였어. 조슈아는 뻔뻔하게 말했지만 주변 학생들은 모두 그것이 고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테일러가 다가와서 괜찮아? 아시아 애들은 몸이 약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웃었고 할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태권도로 단련된 몸이 저절로 반응하려 했지만 할인은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할인은 그저 괜찮아라고 중얼거리며 벤치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굴욕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인은 학교 급식을 먹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맛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했어요. 치즈가 잔뜩 들어간 피자나 달콤한 소스가 범벅된 요리들이 할인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는 할인이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급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가끔씩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죠. 하지만 그 도시락이 오히려 할인에게는 더 큰 곤란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할인이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아 엄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테일러와 조슈아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거든요. 오늘은 또 집에서 가져온 거네. 테일러가 말하며 할인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애들은 다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는데 왜 혼자 도시락을 가져와? 조슈아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게 뭐야? 할인의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는데?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먹는구나. 냄새도 독특하고. 할인은 점점 많아지는 시선들에 위축되어 갔어요. 그때 테일러가 갑자기 할인의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맛을 봐도 될까? 정말 궁금해. 할인이 당황해서 아니야. 그냥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테일러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상한 맛이네.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는 일부러 김밥을 바닥에 뱉어버렸어요. 주변 학생들이 의아하며 비명을 지르고 웃었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할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준 김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그냥 장난인데. 조슈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맛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는 게 좋잖아.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우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엘라가 달려왔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엘라의 목소리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장난이야, 엘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테일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이게 장난이라고? 정말 너무하다. 엘라는 할인 옆에 앉아서 도시락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괜찮아, 하리나. 신경 쓰지 마. 엘라의 위로에 하리는 더욱 울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엘라야. 하리는 간신히 말했어요. 테일러와 조슈아는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하리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점심시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정성과 응원이 담긴 음식이 조롱받는 모습, 바닥에 떨어진 김밥,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리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하리는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같은 반 학생인 마이클이었습니다. 하린아, 오늘 점심시간에 테일러들이 너무 심했어. 괜찮아? 마이클의 따뜻한 말에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나도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다음에는 꼭 도와줄게. 마이클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한국에서는 누구도 감히 자신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린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힘을 느꼈지만 그것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한 하린은 엄마에게 오늘도 괜찮았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하린의 침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린아,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니? 엄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하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시락 대신 카페테리아에서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말이에요. 다섯째 주가 시작되면서 하린의 학교 생활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린은 도시락 대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김치걸이 드디어 미국 음식을 먹어보나 보내라는 테일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 피자 한 조각과 샐러드를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평소 앉던 구석 테이블에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린은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다른 빈 테이블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하린아, 여기 앉아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테일러와 조슈아, 무리 근처의 학생들은 여기 자리 없어다며 가방으로 자리를 막거나 외면했어요. 결국 하린은 엘라와 마이클이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 앉아, 하린아. 엘라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하린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치즈가 너무 느끼하고 소스도 달콤해서 목이 메었어요. 그때 조슈아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음식 먹네? 어때? 맛있어? 라고 비꼬듯 물었어요. 하린이 대답하지 않자 테일러도 다가와서 말 안 해? 한국말밖에 모르나?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렸죠. 하린은 맛있어라고 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럼 매일 이걸 먹어.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 말고 말이야. 그날 오후 체육 시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하린이 공을 가지고 달리는 순간 조슈아가 발을 걸었어요. 하린은 크게 넘어지면서 얼굴부터 땅에 부딪혔습니다.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죠. 체육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서 하린을 보건실로 데려갔어요. 괜찮니? 간호사가 하린의 코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며칠은 아플 거야. 하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코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보건실에서 나온 하린은 복도를 걸으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몇몇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테일러와 조슈아의 무리는 축구도 제대로 못한 애라며 웃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갔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하리는 엘라를 만났습니다. 하리나, 코는 괜찮아? 엘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조슈아가 일부러 발을 건 거 다들 봤어. 선생님한테 말해야겠어. 아니야. 하린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더 심해져. 걔들이 나를 완전히 미워하게 될 거야. 엘라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린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는 없잖아. 너도 한계가 있을 거야. 그날 밤 하린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엘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섰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린이 사물함을 열자 안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를 넣어둔 거였습니다. 냄새가 고약했고 하린의 교과서들이 더러워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으악, 뭐야? 라며 코를 막았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테일러가 지나가면서 어머, 냄새나네. 누가 그랬을까? 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린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엘라가 달려와서 이건 너무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라고 화를 냈지만 하린은 말없이 정리를 계속했어요. 하린아, 정말 선생님한테 말해야 해. 이건 괴롭힘이야. 엘라의 간절한 말에도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하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옷에서 나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주변 학생들이 자리를 피했고 하린은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예 화장실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테리아에 가서 또 다른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하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테일러와 조슈아가 지나가면서 바이, 쓰레기 거리라고 말했어요. 하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집에 도착한 하린은 엄마에게 학교에서 넘어져서 코가 다쳤어라고만 말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럽게 하린의 상처를 살펴보며 친구들이 도와줬니? 라고 물었어요. 응, 엘라가 많이 도와줬어. 하린의 대답에 엄마는 안심했지만 하린의 침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코 주변의 상처, 풀이 죽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눈빛. 이게 정말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품새를 할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린은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6째 주 월요일 아침, 하린은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사물함 사건 이후 하린은 밤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엘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초라했던 기억이 하린을 깨우쳤어요. 한국에서의 하린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후배들이 존경했던 선배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들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린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물함을 열 때도 이제는 먼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장난을 쳤는지 확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더 이상 완전히 수동적으로만 있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에 테일러가 또다시 하린의 발음을 흉내 내려 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린이 돌아서서 테일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테일러는 당황했지만 그냥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재미있다고?
내 발음을 놀리는 게 할인의 반박에 주변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자, 수업에 집중하세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할인은 자신이 처음으로 맞받아쳤다는 사실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할인은 엘라와 마이클이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할인아, 오늘 영어 시간에 테일러한테 한 말 좋았어. 엘라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처음 봤어. 마이클도 동조했어요. 할인은 친구들의 지지에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조슈아가 지나가면서 김치거리 말대꾸를 하네라고 비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할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이름은 김할인이야.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어요. 조슈아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시큰둥하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을 나눌 때 할인은 여전히 마지막에 선택되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위축되지 않았어요. 경기 중에 할인은 태권도로 단련된 반사신경을 보여줬습니다. 상대방의 공을 멋지게 받아내자 할인, 잘하는데?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운동 배웠어? 팀원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에서 태권도를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태권도? 진짜?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국가대표 상비군 후보였어. 할인이 말하자 몇몇 학생들이 와, 대박 하며 놀라워했어요. 테일러가 별거 아닐 거야. 아시아 애들 다 그런 거 한다던데라며 비꼬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도 테일러 너무하다라며 반응했어요. 할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정말 국가대표 후보였어? 대단하다. 언제 한번 태권도 보여줄 수 있어?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 하교길에 엘라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늘 정말 달라 보였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무섭지만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김할인이니까. 집에 돌아온 할인은 엄마에게 오늘 친구들이 내 태권도에 관심을 보였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인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했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겠네. 할인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오랜만에 태권도 메달들을 꺼내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더 이상 완전히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7째 주가 시작되면서 할인의 작은 변화들이 학교 곳곳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테일러와 조슈아는 오히려 더 자극받은 듯 보였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할인이 엘라, 마이클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테일러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국가대표 후보라고? 정말 그런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테일러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할인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못해? 거짓말이었나? 조슈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할인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할인이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테일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신경 쓰지 마. 엘라가 위로했지만 할인의 마음속에는 다시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겨우 찾기 시작한 용기가 다시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날 오후 내내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수요일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테일러와 조슈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창피했지? 거짓말쟁이라고 들켰을 때 말이야. 테일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넌 아무것도 못해. 그냥 조용히 있어. 나는 할인이 말하려 했지만 조슈아가 할인의 어깨를 밀었어요. 뭐, 태권도로 우리를 이길 거라고? 조슈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태권도로 단련된 균형 감각 덕분이었죠. 그 순간 할인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발을 조금 벌리고 중심을 잡은 자세가 꽤 안정감 있어 보였어요. 조슈아가 다시 밀려고 했을 때 할인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별것 아닌 동작이었지만 조슈아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조슈아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할인도 자신이 무의식 중에 한 행동에 놀랐어요. 미안해. 그냥 반사적으로. 할인이 사과하려 했지만 테일러는 역시 뭔가 하는구나라며 오히려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때 엘라가 복도로 나타났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엘라의 목소리에 테일러와 조슈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엘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목요일 학교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다문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각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어요. 선생님이 할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나 전통 의상 아니면 태권도도 좋고요. 할인은 망설였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또 다른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엘라와 마이클이 할인을 격려했어요. 할인아, 이번 기회에 내 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어떨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림받으면 어떡해? 할인의 걱정에 엘라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는 너를 지지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잖아라고 위로했어요. 실제로 체육 시간에 할인의 운동신경을 본 학생들, 그리고 할인이 조용하지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예전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할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일러와 조슈아의 무리는 기회만 있으면 할인을 괴롭혔어요. 금요일 방과 후 할인은 집에서 엄마와 다문화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아,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어떨까? 엄마의 제안에 할인은 하지만 친구들이 또 놀릴 것 같아요라고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할인아, 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그리고 태권도 실력도 대단하고 숨길 이유가 없어. 엄마의 말에 할인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치킨 강정이랑 잡채 같은 친숙한 음식을 준비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그날 밤 할인은 오랜만에 태권도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기본 품새를 연습하며 할인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각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고 눈빛에도 예전의 당당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번 축제가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 할인은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숨기고 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어요. 만약 또 실패한다면? 더 큰 조롱을 받게 된다면?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기를 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안전하게 숨어 있을 것인가. 다음 주 다문화 축제는 할인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다문화 축제 당일 할인은 이른 아침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 문화 소개에 참여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준 치킨 강정과 잡채, 그리고 할인의 태권도복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지만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체육관이 각 나라의 붓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등 다양한 문화 부스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한국 부스는 태극기와 함께 한복 사진들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엘라와 마이클이 도와주겠다며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긴장하지 마. 넌 정말 멋진 걸 보여줄 수 있어. 엘라가 격려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부스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일러와 조슈아가 언제 나타나서 또 놀림감을 만들지 걱정되었거든요. 오전 행사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하나둘 부스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한국 음식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치킨 강정 미쳤다. 이 잡채도 완전 맛있어.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한국 음식의 놀라운 맛에 모든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할인아, 한국 음식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에 한국 식당 있나?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할인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있을 태권도 시범이 진짜 승부였습니다. 체육관 중앙 무대에서 각 나라의 특별 공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인도 학생의 전통 춤, 멕시코 학생의 기타 연주 등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할인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온 김아린 학생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뒤편에서 하얀 태권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가슴에 새겨진 태극 마크와 검은 띠가 당당하게 빛났습니다. 무대로 나서는 순간 수백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어요.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할인은 한순간 다리가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테일러와 조슈아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할 수 있어. 나는 대한민국의 김아린이야. 할인은 속으로 되뇌며 정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김아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할인은 먼저 태권도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입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지르는 기술뿐만 아니라 예의와 겸손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체육관이 조용해지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범을 보일 차례였어요.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국 태권도의 우아함과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태극 1장부터 시작해서 태극 8장까지 각 품새마다 담긴 철학과 아름다움이 몸짓으로 표현되었어요. 할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힘과 정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동작들이 이어지면서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저런 게 가능해?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할인의 완벽한 품새를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할인은 한국 태권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발차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높이 뛰어올라 연속으로 펼치는 돌려차기, 기울여차기, 그리고 뒤돌아차기까지 각 동작마다 터져나오는 기합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사람이 저렇게 높이 찰 수 있는 거야? 관중들의 탄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테일러와 조슈아도 이제는 완전히 넋을 잃고 할인의 시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격파 시범이었습니다. 엘라와 마이클이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나무판 3장을 들고 무대로 올라왔어요. 할인은 집중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파가 아니라 한국 태권도의 위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태권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할인의 선언과 함께 오른발 옆차기가 나무판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딱, 딱, 딱. 3장의 나무판이 연속으로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체육관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몇몇 학생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곧 체육관 전체가 코리아를 연호했습니다. 하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조국과 전통 무술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리는 정중앙에서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이 아름다운 무술을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하린을 향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린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한국에 가보고 싶다. 찬사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감동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다가와서 하린, 정말 자랑스러운 공연이었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테일러와 조슈아였어요. 두 학생은 멀리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며칠 후에야 조심스럽게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테일러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그때 태권도 시범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어. 조슈아도 고개를 숙이며 나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하린의 너그러운 반응에 두 학생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하린은 엘라와 마이클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린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 너를 친구로 둔 게 정말 영광이야.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하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이후 하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태권도 마스터라며 인사했고 태권도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린은 엄마에게 오늘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우리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알렸어요. 엄마는 하린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날 밤 하린은 태극기가 그려진 태권도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인 것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 속의 하린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딸로 서 있었어요.